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붙이는 문제를 놓고 도의원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상당수가 화재와 강풍 등 재난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명상수련원 50대 사망 사건이 의문에 쌓인 가운데 경찰은 수련 원장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 난폭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암행 순찰차가 운영을 시작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붙이는 문제를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에 찬성하는 도의원과 반대하는 도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공론화 예산 편성을 거부한 원희룡 지사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강수량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데예요. 알죠? 예. 강수량이 있을 때는 하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 보듯 해안가도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도지사 돈입니까? 제주도 예산이? 도지사 돈이에요? 의회가 돈 달라고 했어요? 아주 도정이 건방이 하늘 찔러요. 무소속 의원들은 국책 사업을 공론조사로 결정하면 제주신항 등 다른 사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조사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라면은 다시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6개월 잡은다는 것은 지금 지방대 공시할 때 우리는 지금 이거 공론조사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기해달라. 이렇게 발목 잡기에 불과한 거예요. 빨리 모이는 걸 가지고. 제주도는 의견 수렴은 할 만큼 했다며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헌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공론화 특위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가 정부의 입법 무산만 발표하고 후속 조치나 입장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좌남수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만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의견은 의원 입법안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향후 입법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건물 상당수가 화재와 강풍 등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 건물 외벽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겉은 콘크리트지만 안에는 스티로폼을 넣은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입니다. 이처럼 드라이비트로 된 외벽은 불이 나면 내장재인 스티로폼부터 타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90여 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9개 학교의 교실과 강당, 급식소 등의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됐습니다. 단열 성능이 가장 좋아서 드라이비트로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공사하고 있는 것들은 웬만해서 드라이비트 사용 안 하는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재뿐만 아니라 강풍과 비 날씨 등에도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학교 건물도 많았습니다.
최근 태풍 미탁으로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날아간 구좌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교 건물 87동에 샌드위치 패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문제였습니다. 도내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8.9%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의무 설치 대상인 유치원 36곳 가운데 12곳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일단 학생들이 수업받다가 아니면 기숙사 같은 데서 화재 발생했을 때는 큰 그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국제투자분쟁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예래휴양용 주거단지 개발로 4조 4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 7월 17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에 대한 조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명시한 3개월의 기한이 지난 만큼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버자야 측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이 제주의 명상 수련원에 들어왔다가 한 달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시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수련원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한 건 물론이고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도 먹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련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명상 수련원입니다.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난간의 검은색 비닐봉투에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휴지 뭉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이 수련원 3층에서 5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를 봤을 때 숨진 지 한 달 반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련원 측은 시신을 3층 방에 두고 아래층에서 태연히 영업을 해왔습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밤 늦게 거 12시까지 계속 우리 다리 옆에 있는 차 소리 계속 들리고 명상할 때 하는 기합 소리 그런 거 문 열릴 때 들리죠.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죠. 실례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와가지고 왔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고 나도 금시초문이라서. 전남에 사는 김 씨는 8월 30일 지인 2명과 제주로 출발했습니다. 이틀 뒤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지인들은 먼저 제주를 떠났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9월 1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한 달여를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수련원 관계자들은 김 씨가 지금 명상 중이고 들어가면 다친다며 막아섰고 조사 과정에선 그동안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고 매일 몸을 닦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병이 없었고 부검 결과 타살 흔적도 없었다며 국과수에 약독극물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종교단체와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그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방조 혐의로 원장 58살 홍모 씨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암행 순찰차 들어보셨나요? 경찰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 운전과 얌체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속뿐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와 제주시를 잇는 평화로입니다. 검색 승용차가 제한 속도 규정의 2배에 가까운 152km로 빠르게 달립니다.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진로를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앞지르기를 되풀이합니다.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박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4개 차로를 가로질러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모두 경찰에서 운영하는 암행 순찰 차량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도심지 내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도 외쪽으로 시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그재그 차로 변경이라든지 급제동, 과속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도입된 암행 순찰차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름 동안 단속된 건수는 모두 16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내부에는 단속 장비가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전광판을 통해 단속을 알립니다. 암행 순찰차는 비노출로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이 순찰차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서행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귤 수확과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번영로와 평화로, 일주도로 등에 암행 순찰차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갖고 오는 2021년까지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탈케어 서비스와 방문, 한의 진료 등 모두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 돌봄, 의료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인 현기영 작가가 은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기영 작가를 포함해 문화훈장 수훈자 18명과 문화예술상 수상자 5명 등 30명을 2019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현기영 작가는 지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창작하고 제주 4.3연구소 창립을 주도하는 등 공동체 회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미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도 전 제주도 국장, 이재성 재미썸파크 대표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미썸 매입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없고 부동산 매입 액수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명서 발급 신청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결과 만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9,300여 명에 대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했습니다.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소지하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과 함께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가 10개월 만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제5차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인 JCC가 제시한 사업 승인 후 1억 달러 예치 제한과 자본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말 JCC 측에 3,373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지만 JCC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로 표선면 가마초와 조천읍 대을초 등 초등학교 6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